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한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 크게 논란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어떠한 화해 협력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본의 저자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한다든가, 그 밖에 우리가 이번 사태를 부품 국산화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다소 강경한 대응,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면 장기화될 것 같은, 문제 해결이 간단치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걱정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이 일본의 무역 조치는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그간에 쌓이고 쌓인 불만에서 치밀하게 검토 준비된 것이다. 또 일본이 어떻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일본이 가진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 자본력, 또 종합적인 국가의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 오히려 무역 보복의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다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번 이 문제는 결국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 전쟁, 경제적인 문제라는 측면보다도 정부 간의,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정치적 분쟁의 성격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정부로서는 국내 기업, 국내 경제의 보호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 간의 국가 간 협약을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 이것을 좀 파기한 것이 문제의 어떤 1차적인 유발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국내 정치에 어떠한 이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무역 보복을 벌였다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이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 이 문제라든지, 또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이미 있었던 국가 간의 합의를 어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징용 배상의 어떤 피해 청구권 문제는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서 완전히 타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본 정부의 여태까지의 입장이고, 또 한국 정부도 기본적으로 지난 50년 가까이 이런 입장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다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대법원에서 내리면서 이 문제의 전운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후 6년 가까이 이 강제징용 판결의 이 확정이
미루어졌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그만큼 시간을 벌어서 정부가 또 법원이 어떠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시간이 활용이 되지 않은 채 결국 판결이 났고 그것이 일본의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까지 이루어진 것이 일본 정부로서는 굉장히 참 불만스럽고 한국과의 이러한 국가 간 협약이 이렇게 파기되는 마당에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러한 불신의 요인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죠. 또 위안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그 당시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베 수상이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 일본과 한국 간에 그것이 정확히 2015년 12월 28일 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 합의문 전문에 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이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 그 합의를 토대로 일본 정부가 기금을 내어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화해치유재단에서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등의 어떤 그런 논리로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서 결국 작년 11월에 화해치유재단 이 해산 방침을 정부가 발표를 했었고 금년 1월 여성가족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에 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완전히 소멸이 된 것이죠. 그 돈도 이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또한 한일 청구권 협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엄연한 합의가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합의를 이와 같이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의 대책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 일본의 무역 조치의 어떤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의 원인 또 기책 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이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저의 시각과 달리 이 정부의 시각은 또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30대 재벌 총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30대 재벌을 여기 모아서 어떤 대책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기업들 모아서 기업들이 겪는 피해를 듣는 정도이지 여기서 대책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기업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회의는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식의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와 같이 정부가 일본의 이런 잘못된 이야말로 일본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절대로 꿀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한국이 소비자이고 일본은 판매자로서 오히려 소비자인 우리 한국이 갑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다. 또 그리고 이번 사태를 부품
국산의 계기로 삼아서 대반전의 기회를 여기고 부품 산업의 탈일본화로 일본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자고 각오를 다져야 한다 하는 등으로 파이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응 방식에 담긴 뜻 자체는 또 일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된 이 소재 부품의 국산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성질이 못 됩니다. 또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만약에 한일 양국 간의 어떠한 신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끊게 될 때에 경우에 따라서 이 소재 부품 세 가지 외에도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보복 조치 카드는 뭐 지금 10가지, 100가지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분석들이 우리를 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선 듣기 좋게 사이다 발언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적인 이런 경제력, 기술력의 격차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그 기술이 특허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그런 해법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강경론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런 손실, 불이익 또 그런 것의 장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컨대 저로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설득하고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그간의 일본 정부가 보여준 어떤 법 제도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일본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일본은 어떤 국내적으로 이렇게 정한 법이나 제도를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참 유연하게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 참 또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한 이런 애로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렇습니다. 한번 정하면 어징하는 경우에도 자꾸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낮은 자세, 실사구시적인 자세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 명분을 앞세운 그런 고자세로 접근할 경우에 이 사태를 지금의 이 세 가지 소재 부품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를 더 꼬이지 않게 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그간의 국가 간 한일 양국 간의 국가 간 이 협약의 이런 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파기 내지는 그 파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효력의 어떤 그 틀을 이렇게 흔든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또 우리 한국 측 입장과 나름대로의 그런 저간의 사정을 일본 정부에 설득을 하고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잘 설명을 해서 한편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한 이 유감 표시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그러한 협조와 이해를 얻어내는 그 과정에서는 이 체면 따지지 말고 또 지나치게 어떤 명분에 얽매이기보다 그야말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국가 간의 합의와 어떤 그런 약속 또 그것이 명문화된 조약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한국의 어떤 그 신인도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간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그런 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정말로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이 친일 잔재 청산 문제라든지 그 밖에 어떤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것이 하나의 포퓰리즘적으로 또는 정치적 어떤 이념에 바탕하여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이 문제 또한 우선은 듣기 시원할지 모르나 결국은 나라와 국민 그리고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